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3월 명언 쇼츠 모음집. 지혜는 모두 차갑다는 것, 그리고 차가운 채로는 철이 단련될 수 없듯 지혜로는 삶이 정돈될 수 없다는 것.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말년에 적은 메모이다. 지혜로부터 올바른 삶이 도출될 것이란 생각은 배움을 갈구하는 이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지혜는 욕망에 선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디 지식이란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을 뿐이다. 우주로 가고 싶다는 욕망이 뉴턴부터 제트 엔진, 공기역학, 그리고 투자의 쥐 홍보까지 모든 지식들을 정돈시킨다. 지혜로부터 욕망은 결코 연역되지 않는다. 되려 헛되이 쌓이기만 한 지식은 좌우간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을 줄 뿐이다. 그러나 러닝머신을 타고서 갈 수 있는 곳은 러닝머신 뿐이다. 차라리 비우라. 개라는 관념은 짖지 않는다. 철학자들의 그리스도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 통상 개념이란 특정 대상들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추상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래서 인간은 개념이지만 프랜시스 베이컨은 개념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통 개라는 개념에 대해 떠올리는 건 무의하기 짝이 없는 반려동물의 이미지이다. 보호자를 가스라이팅하는 개의 이미지는 대개 저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개라는 개념은 분명 현실의 개를 전제로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꼭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알투셀의 말 맞다나 지식 대상과 현실 대상은 다르다. 좀 더 뾰족하게 말하자면 동일시는 상상된 것에 불과하다. 이데올로기의 명백한 징후는 명석한명하다. 모든 가르침은 간명할지라 그래야 영혼이 말을 얼른 알아듣고 단단히 잊지 않습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시인 호라티우스가 시작에서 건넨 가르침이다. 호라티우스 본인의 혓바닥이 길다는 것이 좀 걸리긴 하지만 좌우간 저 말은 옳다. 확실히 쓸데없이 장황한 설명은 진리의 적이니 말이다. 그러나 반문컨대 격언은 얼마나 유효한가. 잠을 몇 개로 요약될 것이라면 이 세상에 실패할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 세계는 후회와 체념들로 가득하다. 다시 말해 금어는 얼마든지 한낱 중2병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니 비대해진 진리들엔 그에 걸맞은 다이어트를, 단단함과 사후 경직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포리즘엔 그에 걸맞은 찜찜함을 선사해줄 필요가 있다. 딴지를 걸라. 누군가 나를 넌더리 나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인 것 같다. 영국의 시인 딜런 토마스가 방송 중 뜬금없이 프로듀서에게 한 말이다. 저 넌더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거나 혹은 의미를 찾긴 했으나 정작 그걸 위해 투신하지 못하는 비겁함 때문일 터이다. 프로이트의 말 맞다나 자아는 유기체의 도약이 아닌 보존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자아는 권태롭더라도 안정적이라면 언제나 기꺼이 그 권태에 머물기를 택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넘어서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다만 넌더리를 느낀다는 건 좋은 출발인데 적어도 지금 상태를 무의미하게 느끼고는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권태를 두고 우리 목에 닿는 무의 뜨거운 숨결이라 부른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보조국사 진우를 했던 말인데 권수정의 결사문의 첫머리에 실린 원문은 다음과 같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니 땅을 여의고 일어날 수는 없다. 고려시대 때 적힌 이 자명한 말이 오늘날까지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연 인간이 기만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심각한 문제일수록 그 원인은 쉽게 조작된다. 이를테면 전염병의 이유를 두고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 여기며 그 해결책으로 유대인을 박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다시 말해 인간은 원인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많은 경우 원인은 망상이다. 그러나 유대인을 없앤다고 하여 흑사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노벨상을 만든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버나드 쇼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서 했던 말이다. 일견 의아하게도 보일 수 있는 이 말은 날카롭게 권위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노벨상에 의해 부여되는 막대한 권위는 생산적인 반론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다이너마이트는 저절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결정한 권위적인 정치인에 의해 던져지지 않던가. 악마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되려 듬뿍 주는 존재이다. 예수가 광야에서 악마에게 받았던 마지막 시험도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권위는 달콤한 독이다.
이제껏 자살하자는 민주주의는 없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한 말이다. 이 말은 1814년 편지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오늘날까지도 심심찮게 회자될 만큼 그 울림이 크다. 왜냐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를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나치당은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라 1932년 총선에서 37.4%의 지지를 받아 제1당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히틀러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세계대전을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중에겐 어떤 이중구속이 있다는 자크 데리다의 지적은 옳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적을 민주적 절차로서 방어해야만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 위협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얄궂다. 사람들은 건강을 숭배한다. 짜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한 말이다. 무슨 말인가? 건강은 분명 욕망의 바탕이다. 그러나 욕망의 목표가 건강이어서는 안 된다. 가령 우주비행이란 욕망은 건강에 위배된다. 우주는 생명체에게 매우 위험한 장소이고 무중력으로 인해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건강을 위해 욕망을 포기하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인가?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건강과 욕망은 반비례한다. 필멸자는 욕망을 위해 건강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뒤집어서 보자면 건강을 숭배한다는 건 욕망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바로 니체의 문제였다. 신이 죽었음에도 욕망하지 못하는 현대인, 우린 이렇게 외쳐야 한다. 건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타자는 지옥이다. 웹툰과 드라마를 통해 널리 알려진 말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인간은 늑대라던 토마스 홉스를 떠올려선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사르트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르트르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단순한 인간 혐오주의인 것도 아니다. 사르트르의 문제는 시선이었다. 그가 보기에 시선은 모든 걸 객체화한다. 돌은 돌이고 새는 새이다. 그러나 인간은 예술가일 수도 있고 군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객체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객체로 간주될 때 수치심을 느낀다. 게다가 인간은 타인의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객체로 전락시키기도 하지 않던가? 그래서 사르트르가 보기에 타자는 지옥이다. 인간관계는 거부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규정 짓지 말라. 우리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매우 지혜로울 수 있다. 1941년 6월 6일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메모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적힌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지혜의 맹목을 지적한다. 묻건대 지혜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주인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노예의 지혜로움, 그것은 진정 지혜로운 것일까? 거대한 압제에 저항하며 계란으로 발치기라는 조롱을 듣는 저 우둔한 노예는 진정 우둔한 것인가? 때로는 어리석음, 부적음, 바보스러움이 심오한 지혜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확실한 알미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야만 가능해지곤 한다. 아비탈 로렐의 지적처럼 포기투, 그건 단지 안다고 가정된 것에 불과하다. 빛이 만드는 건 사물이 아닌 그림자이다. 명언 쇼츠는 계속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